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바람은 칼날처럼 길을 스치고 거리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북의 좁은 골목길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다.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동물병원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갈색 털이 엉킨 강아지였다. 목줄은 낡아 너덜거렸고 그 위에 적힌 번호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병원 문이 열릴 때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었지만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삐 지나쳤고 강아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놓친 듯 애처로웠다. 동물병원 간호사인 수지는 그날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30을 넘긴 그녀는 이 일을 5년째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동물들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퇴근 준비를 하던 그녀는 문밖에서 나는 희미한 낑낑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강아지의 모습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털은 진흙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몸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너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아지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다가갔다. 강아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강아지를 병원 안으로 데려온 수지는 곧바로 상태를 확인했다. 영양실조에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목줄이었다. 오래된 가죽 목줄에는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수지는 번호를 읽으려 했었지만 몇 자리는 지워져 알아볼 수 없었다. 누가 널 이렇게 두고 갔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점차 몸을 맡겼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이 강아지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버려진 것도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이야기,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전화번호를 복원해보려 컴퓨터를 켰다. 지워진 숫자를 추측하며 가능한 조합을 적어내려갔다. 그녀는 이 일이 터무니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강아지가 병원 구석에서 웅크린 채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자꾸만 마음을 파고들었다.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일까? 왜 이 강아지는 여기 있는 걸까? 수지는 문득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떠난 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때 함께했던 강아지 별이도 결국 잃어버렸다. 그때의 상실감이 지금 이 강아지의 눈빛과 닿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병원은 고요해졌다. 수지는 강아지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목줄을 다시 살펴봤다. 번호 끝자리가 희미하게 7로 보였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번호는 신호가 가지 않았다. 두 번째 번호는 누군가 받았지만 강아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세 번째 번호를 누를 때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신호음이 울리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여보세요. 낮고 조용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저 동물병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목줄에 이 번호가 적힌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혹시 아는 강아지일까요? 전화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설마, 루나. 여자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그 이름, 루나가 병원 안을 메아리치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강아지는 단순한 길 잃은 동물이 아니었다. 이 뒤에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 순간 병원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루나의 사진이 든 전단지를 들고 있었다. 여기서 갈색 강아지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수지는 당황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남자의 눈빛은 절박했고 루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전화 속 여자, 그리고 이 남자. 이들은 루나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이 강아지는 이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 병원 안은 갑작스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루나가 웅크린 채 바라보는 그곳에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지는 남자를 마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외투는 눈에 젖어 축축했고 손에 쥔 전단지는 구겨진 채였다. 루나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힌 전단지에는 실종, 사랑하는 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남자의 눈은 병원 구석에 웅크린 루나를 발견하는 순간 더 깊이 흔들렸다. 루나야. 그는 무릎을 꿇으며 다가가려 했지만 루나는 낑낑거리며 몸을 더 웅크렸다. 그 모습에 남자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겁을 줬나.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지는 그를 병원 대기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루나의 보호자이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네, 저 민수라고 합니다. 루나는 제 강아지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 가족의 강아지였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루나는 3년 전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였다. 어머니는 루나를 딸처럼 아꼈고 매일 아침 루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2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 충격으로 민수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집, 추억, 그리고 루나까지. 그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루나를 돌볼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누나에게 루나를 맡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누나가 이사 가면서 루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루나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했었다. 수지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루나의 눈빛에 담긴 슬픔이 이제야 조금 이해됐다. 수지는 문득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잠시만요. 방금 루나의 목줄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는데 한 여성이 받으셨어요. 루나를 아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여성어. 누구였죠? 그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수지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번호 끝자리가 7로 끝나는 그 번호였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신호가 가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아까는 분명 연결됐는데 민수는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그 번호, 어머니 번호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번호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번호예요. 그의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죽은 사람의 번호가 어떻게 지금 통화가 된 걸까? 그녀는 루나를 바라봤다. 루나는 여전히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깊었다. 민수는 루나의 목줄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루나에게 다가가 목줄을 떼어냈다. 가까이 보니 번호 외에도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루나, 우리 영원히 함께야.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어머니가 직접 새긴 거예요. 루나를 너무 사랑하셨죠. 그는 목줄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켰다. 병원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득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나가 이 병원 앞에 나타난 것, 목줄에 적힌 번호, 그리고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퍼즐처럼 얽혀 있었다. 수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민수에게 물었다. 루나를 찾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최근에야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최근 꿈에서 어머니가 자꾸 나오셨어요. 루나를 찾아야 한다고, 루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 역시 아버지가 떠난 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잃어버린 강아지 별이가 자꾸 꿈에 나와 그녀를 불렀다. 그때의 후회가 지금 루나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고 SNS에 올리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누가 이 병원 앞에서 루나를 봤다고 해서 민수는 말을 멈추고 루나를 바라봤다. 정말 루나일 줄은 몰랐어요. 수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다. 전화 속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 번호는 연결된 걸까? 그녀는 다시 번호를 확인하며 가능한 조합을 적어보았다. 그러던 중 문득 병원 컴퓨터에 저장된 오래된 고객 기록이 떠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루나의 이름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3년 전 루나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이 병원에 등록된 기록이 있었다. 보호자는 민수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바로 민수의 누나, 은혜의 번호였다. 수지는 민수에게 물었다. 혹시 누나분 번호가 이거 맞나요? 민수는 번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누나는 루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잘 안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아까 전화 속 여자와 달랐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동물병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루나라는 강아지를 찾으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전화 너머에서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루나? 그럴 리 없어요. 루나는 2년 전에 죽었어요. 그 말에 수진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병원 안은 갑작스레 얼어붙은 듯했다. 루나의 담요 속에서 나는 작은 숨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죽은 강아지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아까 그 전화는 누구였던 걸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루나는 살아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는 루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루나는 다시 몸을 웅크렸다. 수지는 민수를 진정시키며 은혜에게 물었다. 혹시 루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셨죠?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가 거짓말했어요. 루나를 보낸 게 아니라 제가 돌보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민수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 속 여자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 순간 병원 전화가 울렸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동물병원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저예요. 아까 전화했던 그 목소리는 아까 루나를 언급했던 그 여자였다. 수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는 민수 어머니의 친구예요. 그리고 루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병원 안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민수는 전화기를 뺏듯이 잡으며 외쳤다. 루나를 어디서 봤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여자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루나는 당신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루나의 눈빛이 병원 안을 채우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수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의 메시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병원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전화 너머의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정혜라고 합니다. 민수 씨 어머니와 오랜 친구였어요. 루나는 당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맡겨진 강아지였습니다. 수지는 민수 옆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은혜의 거짓말, 민수의 후회, 그리고 이제 정혜라는 여자의 등장. 루나를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정혜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2년 전 민수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루나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민수는 그때 이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은혜는 루나를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정혜에게 루나를 맡겼다. 당신 어머니는 루나를 누구보다 아꼈어요. 루나가 민수 씨와 은혜 씨를 다시 연결해 줄 거라고 믿으셨죠. 정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애잔한 울림이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루나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루나는 제게 맡겨진 후 잘 지냈어요. 하지만 작년 여름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루나가 사라졌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 루나를 데려간 것 같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뒤로 루나를 찾으려 했지만 흔적조차 없었어요. 오늘 수진 씨가 전화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번호는 당신 어머니가 쓰던 번호였고 제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그 번호를 어떻게 아직 관리하고 계신 거죠? 민수 씨 말로는 그 번호가 해지된 줄 아셨어요. 정혜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그 번호를 절대 해지하지 말라고 하셨죠. 언젠가 민수 씨가 아니면 은혜 씨가 연락할지도 모른다고요.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루나를 바라봤다. 루나는 이제 담요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다. 수지는 정혜에게 물었다. 그럼 루나가 어떻게 이 병원 앞에 온 걸까요? 누가 루나를 여기 두고 간 걸까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루나는 특별한 강아지라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강아지라고요. 그 말에 병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지는 문득 루나의 눈빛을 떠올렸다. 처음 병원 앞에서 봤을 때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듯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루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번에는 루나가 뒷걸음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루나, 미안해. 내가 널 버렸어. 루나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의 손바닥을 핥았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정혜에게 말했다. 정혜 씨, 혹시 이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수 씨와 루나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직접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민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정혜 씨가 오시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수진 씨, 저는 어머니를 너무 일찍 포기했어요. 루나까지 잃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찾는 게 맞는 걸까요? 그의 말에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 역시 아버지와의 단절, 그리고 별이를 잃은 후회로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민수 씨, 루나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면 루나가 민수 씨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병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병원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졌다. 수지는 루나에게 물과 사료를 주며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루나는 이제 조금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수지는 루나의 목줄을 다시 살펴봤다. 루나, 우리 영원히 함께야. 그 문구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루나와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홀로 그녀를 키웠지만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수지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이별도 하지 못했다. 루나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외투는 눈으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정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속과 똑같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정혜 씨, 루나는 정말 여기 있어요. 정혜는 루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루나, 정말 너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루나에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루나는 이번에는 겁내지 않고 정혜의 손을 핥았다. 그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정혜는 루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루나. 내가 널 잃어버렸어. 수지는 정혜에게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정혜 씨, 루나가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년 여름, 그녀는 잠시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그때 이웃에게 루나를 맡겼지만 이웃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루나가 집을 나갔다. 그 뒤로 루나를 찾으려 동네를 샅샅이 뒤졌어요. 전단지도 붙이고 동물보호소에도 연락했죠.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 어머니가 제게 부탁했어요. 루나를 통해 민수 씨와 은혜 씨를 다시 이어주라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 줄 몰랐어요. 정혜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 씨,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루나가 여기 있는 건 어머니가 아직도 당신 곁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문득 병원 컴퓨터에 저장된 루나의 기록을 다시 떠올렸다. 정혜 씨, 혹시 루나의 목줄에 적힌 번호 외에 다른 단서가 있었나요? 루나가 어떻게 이 병원까지 온 걸까요?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이걸 잊고 있었네요. 루나가 사라지기 전 목줄에 작은 메달이 달려 있었어요. 그 메달에는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죠. 수지는 그 말에 놀라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놀랍게도 그 주소는 이 동물병원의 주소였다. 이게 어떻게?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루나를 이 병원에 자주 데려오셨어요. 루나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모두가 루나를 바라봤다. 루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루나가 이 병원 앞에 나타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메시지란 정확히 무엇일까? 병원 안은 따뜻했지만 창밖의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병원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창밖의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다. 루나의 눈빛은 이제 안도감으로 빛났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맴돌았다. 루나가 이 병원 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 그녀의 기억 때문일까? 어머니의 메시지란 무엇일까? 정혜의 메모지에 적힌 병원 주소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흐릿했다. 민수는 루나 곁에 앉아 그녀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루나, 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희망이 묻어나고 있었다. 수지는 정혜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혜 씨, 어머니가 루나를 통해 민수 씨와 은혜 씨를 이어주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은 루나를 향했고 곧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뗐다. 민수 씨 어머니는 가족이 흩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민수 씨가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은혜 씨와도 연락이 뜸해진 걸 늘 마음 아파하셨죠. 루나는 그분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였죠. 정혜는 루나의 목줄을 손으로 만지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루나를 저에게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루나가 민수와 은혜를 다시 데려올 거야. 그러니 루나를 잘 지켜줘. 그 부탁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를 포기하신 줄 알았죠.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정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 씨, 어머니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루나가 여기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가족과의 단절로 오랫동안 아파했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와의 시간은 너무 짧았고 별이를 잃은 후에는 그 빈자리가 더 커졌다. 루나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수지는 문득 정혜의 말에서 놓친 부분이 떠올랐다. 정혜 씨, 루나가 사라졌을 때 누군가 데려갔다고 하셨죠. 그 이웃분에게 더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웃은 곧 이사 갔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했죠.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루나가 병원 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히 그녀가 주소를 기억해서일까? 아니면 누군가 루나를 일부러 여기 두고 간 걸까? 그녀는 병원 컴퓨터로 돌아가 루나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3년 전 루나의 마지막 방문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적혀 있었다. 보호자, 김영애, 민수 씨 어머니. 추가 연락처, 은혜. 특이사항, 루나, 특정 장소, 병원에서 안정감 표시. 수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직감했다. 루나는 이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병원 전화가 다시 울렸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동물병원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루나라는 강아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죠? 제가 아는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놀라 민수와 정혜를 바라봤다. 혹시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는 강북역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루나를 어제 그 병원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누가 루나를 거기 두고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이 강아지의 보호자들이 여기 계세요.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민수와 정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누가 루나를 일부러 여기 두고 갔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정혜는 루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루나가 이곳에서 가족을 찾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병원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루나는 이제 담요 위에 편안히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이제 폭설로 변해 거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병원 문이 열렸다.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외투를 털며 말했다. 최재훈입니다. 루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훈을 맞았다. 루나를 누가 두고 갔는지 아신다고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어제 저녁 제가 노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루나를 데리고 왔어요. 갈색 강아지였고 목줄에 병원 주소가 적힌 메달이 달려있더군요. 그 여성이 루나를 병원 앞에 묶어놓고는 저에게 부탁했어요. 이 강아지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에 전해주세요라고요. 수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여성은 누구였나요? 얼굴이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이 든 분 같았어요. 외투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급하게 가버리더군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루나를 그냥 두고 간 거죠? 왜 병원에 직접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재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루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루나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이제 너는 집에 갈 거야 라고요. 그 말에 병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성, 혹시 어머니의 또 다른 친구였을까요? 어머니는 루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친구라면 왜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거죠? 수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춰갔다. 루나를 병원 앞에 두고 간 여성, 목줄에 적힌 주소, 그리고 어머니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교했다. 수지는 재훈에게 물었다. 그 여성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혹시 루나의 상태나 다른 단서 같은 거요.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낡은 손수건이었다. 이걸 그 여성이 떨어뜨리고 갔어요. 루나의 목줄에 묶여있던 거였죠. 손수건에는 작게 수놓인 이니셜 YH가 있었다. 민수는 그 손수건을 보고 숨을 멈췄다. 이건 어머니의 손수건이에요. 어머니 이름이 영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정혜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말했다. 정말 영희 씨의 물건이에요. 저도 이 손수건 기억해요.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죽은 어머니의 손수건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루나를 병원 앞에 두고 간 여성은 누구일까? 그녀는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 씨, 어머니의 물건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혹시 더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손수건은 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루나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주머니에 넣고 계셨죠. 정혜는 손수건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영희 씨는 루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신 걸까요? 그 순간 루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문 쪽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루나는 문 앞에 서서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밖을 응시했다. 수지는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루나는 겁내지 않고 문밖을 바라봤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멀리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외투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누구세요? 하지만 여성은 대답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루나는 낑낑거리며 그쪽을 향해 짖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 여성이 루나를 두고 간 사람일까요? 민수는 대답 없이 문밖을 바라봤다. 정혜는 손수건을 쥔 채 말했다. 영희 씨의 메시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 안은 다시 긴장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루나의 존재는 단순한 재회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뒤흔드는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여성의 그림자는 병원 안에 묘한 여운을 남겼다. 루나는 문 앞에서 여전히 낑낑거리며 밖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짖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불안 대신 깊은 평온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문을 닫고 루나 곁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 루나, 넌 정말 대단해. 그의 손이 루나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루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병원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질문으로 소용돌이쳤다. 방금 본 여성은 누구였을까? 어머니의 손수건은 어떻게 그 여성의 손에 있었을까? 그리고 루나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정혜는 손수건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이 손수건은 영희 씨가 루나와 함께 보낸 마지막 흔적일지도 몰라요. 루나가 여기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금 그 여성이 누군지, 왜 루나를 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끝이 흐려졌다. 수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민수 씨, 루나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 몫이에요. 수지는 병원 컴퓨터로 돌아가 루나의 기록을 다시 살펴봤다. 그녀는 문득 3년 전 루나의 방문 기록에 적힌 세부 사항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록을 하나씩 넘기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루나의 마지막 방문 날짜는 민수의 어머니가 입원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작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보호자 요청, 루나의 목줄에 병원 주소 매달 부착, 비상 연락처 업데이트. 수지는 그 메모를 읽으며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는 루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다. 정혜 씨, 민수 씨, 이거 보세요. 수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루나의 목줄에 병원 주소를 일부러 넣으셨네요. 루나가 길을 잃더라도 이곳으로 돌아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생각하셨군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희 씨는 늘 한 발짝 앞서 생각하셨어요. 루나를 가족의 중심으로 보셨고 루나가 우리를 다시 모을 거라고 믿으셨죠. 그녀의 말에 병원 안은 다시 감동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궁금했다.
루나를 병원 앞에 두고 간 여성은 그 계획의 일부였을까? 그때 병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은혜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외투는 눈으로 젖어 있었다. 민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나, 어떻게 여기에? 은혜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루나 때문에 왔어. 그녀는 루나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으며 다가갔다. 루나, 정말 너야. 루나는 은혜의 목소리에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모습에 은혜는 더 크게 흐느꼈다. 내가 널 잃어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은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정리했다. 은혜 씨,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루나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다. 오늘 오후 누군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루나가 이 병원에 있다고, 민수도 여기 있다고요. 그녀는 전화기를 보여줬다. 문자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적혀 있었다. 루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 강북 동물병원으로 가. 발신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소름이 끊쳤다. 이게 누가 보낸 거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모은 거야? 정혜는 문자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영희 씨의 친구들 중 누군가가 아직도 루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영희 씨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병원 안의 모두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지는 은혜에게 물었다. 은혜 씨, 루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년 전, 은혜는 루나를 돌보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당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연애 문제로 정신없는 상태였다. 루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어느 날 집 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루나는 사라져 있었다.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민수에게 거짓말했어요. 루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거였죠. 은혜의 눈은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나, 이제 괜찮아. 루나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최재훈이 말했던 여성을 떠올렸다. 은혜 씨, 혹시 루나를 병원 앞에 두고 간 여성에 대해 아는 거 있으신가요? 손수건에 어머니의 이니셜이 있었어요. 은혜는 손수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엄마의 손수건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한 여성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분이 엄마의 친구였는지 간호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루나를 그분에게 자주 얘기했어요. 수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여성의 이름을 아시나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분에게 루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뭔가를 부탁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그분이 루나를 데려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려보낸 걸까? 왜 그런 걸까? 정혜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 영희 씨가 그분에게 루나를 통해 우리를 다시 모으라는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킨 거고요. 병원 안은 다시 감동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문득 병원의 오래된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컴퓨터로 돌아가 민수의 어머니, 김영희의 이름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김영희가 루나를 데리고 병원에 올 때마다
한 직원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선미 간호사, 수지는 그 이름을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선미. 혹시 이분이 그 여성일까요? 그녀는 정혜와 은혜에게 물었다. 이선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혜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선미. 영희 씨가 병원에서 자주 언급하던 분이에요. 간호사였지만 영희 씨와는 친구처럼 지내셨죠.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분이 왜 루나를 데려갔다가 다시 여기로? 수지는 전화기를 들며 말했다. 병원에 이선미 씨의 연락처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병원의 직원 기록을 뒤져 이선미의 번호를 찾았다. 다행히 오래된 연락처가 남아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수지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강북동물병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선미 씨 맞으신가요? 여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수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루나라는 강아지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김영애 씨의 손수건에 대해요. 전화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러더니 이선미가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루나가 가족을 찾았군요. 그 말에 병원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수지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며 말했다. 이선미 씨, 지금 민수 씨와 은혜 씨, 그리고 정혜 씨가 여기 계세요. 루나를 병원 앞에 두고 가신 게 이선미 씨 맞으신가요? 이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저는 영희 씨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루나를 돌봤어요. 그리고 어제 루나가 가족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신 거죠? 왜 루나를 그냥 두고 가셨어요? 이선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영희 씨가 그러셨어요. 루나는 스스로 가족을 찾을 거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수 씨와 은혜 씨가 서로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저 그 믿음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병원 안을 강렬한 감동으로 물들였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셨다니. 민수는 루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선미에게 물었다. 이선미 씨, 혹시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루나와 모두가 함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은 멀리 있어서 힘들지만 루나가 가족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희 씨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은 병원 안을 깊은 평화로 채웠다. 루나는 이제 민수와 은혜 곁에서 편안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직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메시지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연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병원 안은 루나의 잔잔한 숨소리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창밖에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거리는 이제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했다. 민수는 루나를 품에 안고 있었고 은혜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정혜는 손수건을 손에 쥔 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수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녀의 가슴은 뜨겁고도 묵직했다. 루나가 이 병원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가족의 치유, 잊혀진 약속의 부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끈질긴 힘을 보여주는 여정이었다.
이선미의 마지막 말이 병원 안에 여운을 남겼다. 영희 씨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민수와 은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수는 루나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루나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나 혼란 대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은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서로 놓지 말자. 루나도, 엄마도 그걸 원하셨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나.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게.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갈등과 단절을 넘어선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와의 짧은 시간, 그리고 별이를 잃은 상실감.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외롭고 차가운 껍질 속에 가두었었다. 하지만 루나의 이야기는 그녀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정혜에게 다가가 말했다. 정혜 씨, 어머니의 부탁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루나가 아니었다면 이 모두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 저는 그저 영희 씨의 믿음을 따른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해요. 수지는 문득 병원 안을 둘러봤다. 낡은 간판, 오래된 컴퓨터, 그리고 루나가 처음 웅크렸던 구석. 이곳은 단순한 동물병원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연결되는 장소,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루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루나는 이제 더 이상 겁내지 않고 그녀의 손을 핥았다. 루나, 너 정말 대단하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루나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수진 씨, 우리 이제 루나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누나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정리하려고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엄마가 루나를 통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잊지 않을 거예요. 루나와 함께 새로 시작할게요. 수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루나의 건강은 제가 계속 체크할게요. 언제든지 병원으로 데려오세요. 민수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루나를 안아 올렸다. 루나는 그의 품에서 편안히 몸을 맡겼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기며 말했다. 저도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영희 씨에게 이 모든 걸 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워요. 그녀는 민수와 은혜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넸다. 루나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서로를 잘 지켜요. 민수와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배웅했다. 정혜가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잠시 들어왔지만 곧 문이 닫히며 병원은 다시 따뜻한 정적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민수와 은혜에게 루나의 건강 기록과 필요한 약을 건넸다. 루나는 이제 많이 회복됐지만 꾸준히 영양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그녀는 루나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담긴 목줄이에요. 잘 간직하세요. 민수는 목줄을 받아들며 말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루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수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루나가 우리 모두를 이끌어준 거죠. 민수와 은혜가 루나를 데리고 병원을 나설 때 수지는 문 앞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눈 덮인 거리에서 루나는 민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은혜는 민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집에 가자, 민수야. 루나와 함께 그들의 뒷모습은 눈보라 속으로 점점 멀어졌지만 수지는 그들이 다시는 서로를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병원 문을 닫고 돌아선 그녀는 루나가 처음 뭉클였던 구석을 바라봤다.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병원 컴퓨터를 정리하며 문득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다. 몇 년 전 그녀가 이 병원에서 처음 일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남긴 쪽지였다. 수진아,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도 치유할 거야. 늘 내 곁에 있을게. 그 글을 읽는 순간 수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는 루나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메시지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루나는 민수와 은혜뿐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준 존재였다. 며칠 후 수지는 병원에서 익숙한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선미였다. 수진 씨, 루나 잘 지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루나는 민수 씨와 은혜 씨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이선미 씨, 그날 왜 병원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이선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영희 씨가 그러셨어요. 루나는 스스로 길을 찾을 거라고. 저는 그저 그 길을 열어준 것뿐이에요.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선미 씨, 어머니의 부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선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수진 씨, 루나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됐죠.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이제 녹아거리는 다시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잃어버린 별이를 떠올렸다. 별이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루나를 통해 그녀는 치유의 길을 찾았다. 수지는 컴퓨터를 끄고 병원 문을 잠갔다. 퇴근길, 그녀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루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메시지는 그녀의 삶에, 그리고 민수와 은혜의 삶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민수와 은혜는 어머니의 오래된 집에서 루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놓고 루나의 목줄을 곁에 두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루나와 함께 잘 살게요. 누나와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 우리를 다시 모아줘서 고마워. 루나는 그들 사이에서 편안히 누워 꼬리를 흔들었다. 집안은 따뜻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서로에게 닿았다. 수지는 그 이후로도 병원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만났다. 하지만 루나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로 남았다. 어느 날 그녀는 병원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루나의 집,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곳. 그 메모는 단순한 문구였지만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루나는 더 이상 병원 앞에 웅크린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재회의 상징, 그리고 모든 상처를 넘어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루나가 병원 앞에 나타난 그 겨울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끝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수와 은혜의 화해, 수진의 치유, 그리고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 얽힌 기적의 서사였다. 루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찾았고 그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았다.